베를린에서 서울까지 11시간, 나를 이토록 미치게 만든 그 검은 유혹의 정체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인천으로의 비행기 안. 저는 20분마다 한국어를 연습하기 위해 중얼거리며 비행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승객들은 은근히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1시간 비행에서 옆자리에 이상한 외국인이 걸렸으니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조금 긴장했어요.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긴장이 아니라 갈증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갈증이 아닌 모종의 강렬한 갈증이었죠. 이 갈증은 이미 제 꿈까지 침범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꿈속에서 검은 무언가가 저를 쫓아다니며 한나 돌아와 하고 속삭이는 악몽을 꾸었으니까요. 눈을 뜨자마자 베를린 아파트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그 까만 보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이름은 한나 바이스,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38살, 독신, 그리고 현재 무언가에 깊이 중독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11시간의 비행과 2,000유로를 들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독일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나, 자네가 한국에 가는 건 학술 교류 때문이 아니라 그 검은 것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더군. 학장님이 출국 전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여권에는 이미 한국 출입국 스탬프가 2개나 찍혀 있었으니까요. 6개월 전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교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철저한 독일인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귀리죽과 사과 반쪽으로 아침 식사, 정확히 20분 동안 조깅, 그리고 23시 취침. 제 인생은 계획표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독일에서 제 별명은 시계 바이스였습니다. 기차가 1분 늦으면 역무원에게 항의하고 회의가 30초라도 늦게 시작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전형적인 독일인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망하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정체는 비행기가 곧 착륙한답니다. 저는 이제 11시간을 기다려왔던 그것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첫 만남은 거부감이었습니다. 까만 액체에 절인 계란이. 그런데 그 한 입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 이건 꼭 드셔보셔야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밥도둑이에요. 한국학과 김민수 교수가 저에게 내민 그것은 처음 보기엔 무시무시했습니다. 까만 단장에 절인 게, 그것도 통째로, 껍데기째. 독일에서 우리는 새우도 머리와 껍질을 떼고 먹는데 말이죠. 그 광경은 마치 고딕 호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건 어디부터 먹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의 한국 교수들이 미소를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웃으며 집게발을 떼어 손수살을 발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보세요. 그리고 밥에 간장 좀 뿌려서 비벼 드세요. 저는 인류학적 탐구심으로 용기를 내어 첫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고 게살의 쫄깃함과 간장의 깊은 감칠맛이 어우러져 순간 머릿속에서 베토벤의 교향곡이 멈추고 뭔가 요란한 케이팝이 울려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간장게장이요. 맛있죠? 게를 간장에 절인 음식이에요. 그냥 절인 게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이건 마법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간장게장의 여운, 그 달콤 짭조름한 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에서 제 최애 음식은 슈바인학센이었는데 하루 만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독일어로 간장게장을 발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간장게장. 혀 짧은 제 발음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이내 글자가 제 운명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침이 되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간장게장 역사를 검색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먹어온 음식이라니. 조선 왕조의 경종은 간장게장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과식하다 배탈이 났다는 기록까지 있다니. 역사 속 인물과 제가 같은 음식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역사의 일부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그날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동아시아의 식문화와 문학적 표현이었습니다. 아침엔 간장게장, 점심엔 간장게장, 저녁엔 간장게장.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밥도둑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간장게장만은 완벽하게 발음하며 학교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어 단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장게장이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장게장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당황하시며 물었습니다. 혼자 드시게요? 2명분인데. 네, 혼자 먹을 거예요. 배고파요. 그날 저는 2명분 간장게장을 혼자 다 비웠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찾아갔고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후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들어서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독일 선생님. 간장게장 한 세트죠. 저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간장게장에 빠진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처음에 거부감을 느끼는데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2주 후 저는 간장게장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홍대, 이태원. 심지어 간장게장으로 유명한 강화도까지 주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간장게장 맛집 지도라는 폴더가 생겼고 여기에만 별표 표시된 장소가 23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크하는 것은 더 이상 이메일이 아니라 간장게장 맛집 앱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양념대장도 맛있을까? 밥은 얼마나 비벼 먹어야 완벽할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한나 교수님, 요즘 논문은 어떻게 돼가나요? 학과장님이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아,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날 아침에도 간장게장의 문화적 의미라는 엉뚱한 주제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제 독일인 푸른 눈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청바지는 더 이상 허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철저했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밤 11시 취침. 하하, 배달앱으로 심야 간장게장을 주문하느라 새벽 1시 취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말도 안 됩니다. 전날 밤 간장게장 파티로 늘어진 위가 아침잠을 늦게 만들었죠. 귀리죽, 이제 제 아침은 남은 간장게장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망한다는 건 순차적이었습니다. 간장게장으로 시작해서 배달 문화, 인터넷 속도, 심야 쇼핑까지. 모든 것이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장게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른 모든 편리함이 저를 망치기 시작했어요. 망함의 2번째 단계는 배달 문화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써보세요. 밤에 배고프면 편해요. 대학원생 지수가 제 폰에 배달 앱을 깔아줬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밤 11시인데 뭐가 배달돼요? 다 돼요. 치킨, 피자, 분식, 중국집. 심지어 간장게장도요. 세상에, 이건 마법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음식 배달이란 기껏해야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였고 그것도 저녁 9시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벽에도 따끈한 음식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호기심에 새벽 1시에 간장게장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도착한 간장게장. 이건 천국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셋째, 인터넷과 모바일 결제가 저를 망쳤습니다. 선생님, 독일에서는 현금 많이 쓰죠? 제자가 물었습니다. 응, 독일은 아직도 현금 사회야. 카드도 많이 안 받아. 헉, 불편하시겠어요. 이거 써보세요. 그렇게 저는 모바일 페이의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 간장게장 배달 주문부터 택시 호출, 편의점 결제까지. 더 이상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식당에 가면 카드 받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현금 내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넷째, 쇼핑 문화가 저를 내리막길로 밀어넣었습니다. 교수님, 동대문에 가봤어요? 아니, 왜? 밤에 쇼핑하기 좋아요. 옷도 싸고. 그렇게 저는 밤 10시에 동대문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쇼핑을 하고 짐을 들고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배고파서 배달앱으로 간장게장을 주문했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제 방은 쇼핑백과 간장게장 빈 용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섯째, 한국의 회식 문화는 제 간을 망가뜨렸습니다. 바이스 교수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학과 교수님들과 작은 모임이 있는데 독일에서 작은 모임은 보통 와인 한 잔과 가벼운 대화로 8시면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작은 모임은 1차 고깃집, 2차 맥주집, 3차 노래방, 그리고 4차는 늘 간장게장집이었습니다. 제가 고집했기 때문이죠. 여섯째, 카페 문화와 야근은 제 수면 패턴을 파괴했습니다. 한국의 24시간 카페는 또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카페에서 논문을 쓰다가 배고파지면 물론 배달앱으로 간장게장을 시켰죠.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카페인과 간장게장의 이중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밤 10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저에게 24시간 열려있는 한국의 세상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니. 제 자제력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간 수치 이상. 그런데도 간장게장, 그래도 못 끊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푸석한 머리카락, 부은 얼굴, 옷 사이즈는 2치수 커졌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손가락이 간장게장 국물 색깔처럼 살짝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매일 게 껍데기를 까면서 간장이 배었나 봅니다.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네요. 나트륨도 과다합니다. 무슨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간, 장, 게, 장. 매일요? 네. 세상에, 그건 가끔 먹는 음식이에요.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의사의 충고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요. 한국에 와서 제 건강, 체중, 생활 습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망함이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간장게장 맛집을 23곳이나 발견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어 실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간장게장 관련 어휘.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간장게장집 주인들이지만 베를린의 딱딱한 규칙적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어요.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간장게장은 포기할 수 없지만 좀 더 균형 잡힌 생활을 해보자고요. 새벽 배달은 주말로 제한하고 평일에는 아침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망했어. 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망한 적은 없었어. 독일에서는 실패가 수치였지만 한국에서는 망함조차 웃으며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들은 망했네, 어때?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말했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장게장을 통해 저는 완벽함이 아닌 맛을 추구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먹어도 손에 간장이 묻어도 그 순간의 맛을 즐기는 법을 말이죠. 6개월 후 교환 교수 기간이 끝나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간장게장과 이별하는 슬픔에요. 마지막 날 제가 자주 가던 간장게장집 아주머니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 집 간장게장 비법이에요. 독일에서도 해 드세요. 그렇게 저는 간장게장 레시피를 들고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첫째, 베를린에서 생계를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전통시장을 뒤지고 다녔지만 유일하게 찾은 것은 냉동 게살 뿐이었죠. 둘째, 독일 간장은 한국 간장과 맛이 달랐습니다. 독일 간장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셋째,
밥을 지을 줄 아는 독일인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밥솥이 뭐야? 그냥 냄비에 삶으면 되잖아.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저는 온갖 시도를 했습니다. 닭 대신 게를 넣은 게수프도 만들어보고 냉동게를 수입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죠. 진짜 간장게장의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동료들은 제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한나, 자네 요즘 이상해. 밤마다 간장게장을 부르짖으며 잠꼬대를 한다던데.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식품점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베를린 교외의 작은 한인 마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간장을 사왔지만 생계가 없어 결국 냉동게로 시도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먹을만 했지만 서울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부족했어요. 공기일까요? 물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그 분위기? 아, 이제 평생 간장게장 없이 살아야 하나. 저는 밤마다 한국의 간장게장을 그리워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의 정확하고 깨끗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 까만 게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간장게장집으로 직행했을 때 놀랍게도 거기엔 이미 다양한 국적의 간장게장 마니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 중 저는 우연히 강남의 한 간장게장 전문점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간장게장을 먹고 있었죠. 그들 중 한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일본 간장으로는 이런 깊은 맛이 안 나와요. 호기심에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외국인인데 간장게장을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간장게장 투어라는 말이 생겼고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한국의 간장게장 맛집을 추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한국에 와서 간장게장을 먹어요. 일본에서도 만들어 먹지만 한국 간장이 아니면 이 맛이 안 나와요. 한 일본인 남성은 심지어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간장게장 맛집만 표시한 지도 앱이 있었는데 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만과 홍콩에서 온 관광객들도 간장게장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국어로 한국 간장게장 맛집을 검색하면 수많은 블로그와 여행 가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서양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서양인들은 생게를 먹는다는 개념 자체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어느 날 강화도의 유명한 간장게장집에서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가 간장게장을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왔더군요. 그의 표정만 봐도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단골집 주인 아주머니는 어느 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외국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엔 냄새만 맡고 도망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일부러 찾아오니 세상 참 변했어요.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국 음식 순위에서 간장게장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 6위였던 것이 2023년에는 4위, 2024년에는 3위까지 올라갔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장게장 수출이 2021년에 전년 대비 457%나 증가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한 음식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드라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유명 배우들이 간장게장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먹다가 이제는 중독되어서 찾아오는 거죠. 저는 유명 관광지의 간장게장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게장 먹는 법 가이드까지 여러 언어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외국인 단골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호주에서 오는 분은 2달에 한 번씩 출장 올 때마다 찾아오세요. 미국인 부부는 1년에 한 번 꼭 와서 포장까지 해 가고요. 제가 베를린의 동료 교수들에게 간장게장 이야기를 하자.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은 이미 K-드라마에서 간장게장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저처럼 깊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간장게장과 함께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달 문화와의 결합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 중 가장 신기했던 것으로 숙소에서 배달앱으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경험을 꼽았습니다. 독일에서 밤 9시 이후에는 피자 한 조각도 구할 수 없어요. 이제 간장게장은 저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검은 보물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앞서 나간 간장게장 얼리어답터였을 뿐이었죠.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조금 더 현명해졌습니다. 간장게장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다른 한국의 맛과 문화도 즐기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한강에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5분 만에 숨이 턱에 차서 벤치에 주저앉았지만 조금씩 체력이 늘어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 동안 달릴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몸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깅 중에 만난 외국인들 중에는 저처럼 한국 음식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인 사업가 하나코는 매달 서울에 와서 간장게장을 먹는다고 했고, 호주인 마이클은 치맥에 중독되어 체중이 10kg 증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 음식 때문에 망했네요. 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외국인 클럽이 비공식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주 3회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시장에 가서 직접 식재료를 사오는 즐거움을 발견했죠. 통인시장에서 덕수궁까지 걸어가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것도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동대문 쇼핑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고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간장게장의 맛도 즐기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극과 극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만 또 차분하게 차 마시는 문화도 있잖아요. 이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간장게장을 통해 진정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간장게장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은유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까맣고 이상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맛이 숨어 있었죠.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 같은 거였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망함이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망함은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후회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기꺼이 망해볼 생각입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아니, 망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모든 망함이 결국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